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앞으로 한 3차례 정도 걸쳐서 서희건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와 관련된 회사는 2개가 상장되어 있는데요. 유성 TNS라고 운송하는 곳과 서희건설이 있습니다. 서희라는 뜻은 회장이 3명의 딸이 있는데 다 희자 돌림입니다. 경상도 사투리 서에다가 희 붙여가지고 지었다고 합니다. 99년에 코스닥 시장에 입성을 했습니다. 자, 이분 이봉관 회장이란 분이 창립을 했는데 경희대 졸업을 하고 포스코 공채 2기입니다. 그래서 운송 출하부 차장까지 간 분인데 이분이 나중에 나와서 포스코에서 일감을 받으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운송 같은 것도 하고 포스코의 토건 보수 같은 걸로 사업 세팅을 하는데 관련 임원들도 대부분 포스코 출신들로 이제 세팅을 했었죠. 다들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근데 이제 건설업을 처음에 하니까 뭘 따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안 하는 작은 규모 100억짜리 공사나 관급 공사 같은 것을 했었고, 이분이 또 크리스찬임을 상당히 어필을 하는데 그걸 통해서 다수의 교회 공사, 병원, 기숙사 이런 것들을 짓습니다. 그래서 나름 순위는 30위권까지 올려놓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지역주택 조합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죠. 회사의 지배구조는 이봉관 회장 및 특수 관계자가 있고, 관계사 유성 TNS와 기타 회사들을 통해서 이 회사를 지배를 하는데 자사주까지 포함한다면 총 50% 넘게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정작 당사자들 개인은 지분이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성 TNS가 동사의 지주회사 형태가 되겠죠. 자녀가 딸 3분이 있었는데 은희, 성희, 도희 이렇게 3분 계시는데 다 회사에 들어오게 해가지고 구매본부, 재무본부, 미래사업본부 하나씩 감투를 씌워줬습니다. 심지어 셋째 분은 이제 검사였는데 그만두고 들어와서 하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 사위가 다 법조인이거든요. 판검사들인데 괜히 이야기하다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쫄리네요. 자, 회사의 사업부문은 건설 토목과 환경, 그리고 기타 고속도로 휴게소나 임대관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환경부문은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걸 처리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가스로 전력을 생산하는 비즈니스인데 이게 떠들기 좋잖아요. 그래서 한때 동사를 폐기물주로 산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죠. 하지만 실제 회사의 매출과 이익은 이 서희건설에서 대부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자회사들은 크게 영향을 현재 안 주고 있습니다. 본업 위주로 보면 될 텐데 동사는 중견 건설사로 시장 점유율 30위 정도의 수준입니다. 후발주자로 시작을 해서 좀 상대적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걸 하다 보니까 니치 쪽으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포스코의 토건이나 관급공사, 학교, 병원, 교회 이런 거 하다가 방향을 선회해가지고 서희 스타일스라는 브랜드를 이용해서 지역주택 조합 쪽으로 갑니다. 자, 시공 실적을 본다면 다른 데보다는 이 민간건축 쪽, 이쪽 위주로 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분야가 이제 지역주택 조합인데 현재 동사에서 한 70% 정도 매출을 담당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건축과 토목 쪽에서 돈을 다 버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타 쪽은 휴게소나 임대 이쪽인데 여기가 20년도에 매출이 좀 줄었거든요. 적자가 났는데 요거는 이제 코로나 여파라고 봐야겠죠. 그런 거 다 감안해도 공사 쪽에서 실적이 워낙 깡충 튀어가지고 올라오는 그림이 계속 연출이 됩니다. 최근에 한 3배 됐잖아요. 근데 이 시작이 16년도인데 여기가 뭔가 변곡점이죠. 이때 일어난 변화가 지역주택 사업이 적극적으로 확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역주택 사업이 뭐냐, 이 재개발하고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데 쉽게 말해서 아파트의 공동구매입니다.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하는 분들, 무주택자 내지는 1주택자 분들을 가입을 시켜가지고 조합을 설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일반 분양보다는 싸다는 좀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게 되는 지역이 이제 규제로 묶인 데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특성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언론에서 헛고함을 터뜨리는 게 이 지역주택 조합의 문제죠. 그러니까 뭔가 단점도 있겠죠. 아무래도 많은 조합원을 모아가지고 많은 땅 주인을 설득해 토지를 다 사고 돈 모으고 아파트를 짓는 건데 이게 쉽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당연히 헤쳐먹는 애들도 많을 거고 그런 거를 좀 의식을 해가지고 동사가 플랫폼을 설정을 해서 과정을 공개하고 또 아무래도 해본 놈이 해본다고 자금력과 노하우 있다 이래서 니치를 먹어간다는 거죠. 지역주택 조합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5090이라고 나와요. 이게 조합원 가입률 50%, 토지 확보율 95%가 돼야 된다는 건데요. 동사는 조금 더 허들을 높여가지고 안정성도 챙기고 나름 그런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성공을 하면서 이 레벨이 깡충 튀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이익은 계속해서 올라갔고요. 재무구조는 현금이 쌓이게 되니까 현금이 많아졌고 현재 동사의 PBR이 1배가 안 되겠고 단순 계산에서도 PER이 한 2-3배 정도 됩니다. 자, 그런 부분이 이제 사람들의 눈에 들어올 만 하겠죠. 이런 실적 분위기는 계속 이어져서 21년도에도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부분은 다 이 건축 쪽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1분기가 영업이익이 500억이 나오고 영업이익률이 한 18% 나왔는데 이건 좀 조심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동사의 비용 구조를 본다면은 최근에 한 85% 정도가 나왔는데 1분기 때에는 대손상각비의 환입이 있었습니다. 판관비가 비율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대손상각비 환입이니까 요거를 보정을 해준다면은 그냥 평소 나오는 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할 때 마냥 이익률을 높게 잡으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보려면은 남은 일감이 있냐는 거죠. 동사의 수주 잔고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왔는데 1분기 기준으로 3조가 넘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한 1.2조 원 정도 되니까 대략 한 두세 배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감은 충분해 보이고 환산을 해가지고 올해 나머지 얼마나 반영이 될까를 생각을 해보자면은 대략 1조 3천억 정도가 붙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연간 매출액이 한 1조 5천억까지도 되는 그림이 됩니다. 이 그림이라면은 혹시 사업이 딜레이 되더라도 작년만큼 혹은 그 이상 나오게 되면은 실적이 성장을 하게 되겠죠. 자, 실적이 나오면 주가가 따라가는 게 일반적인데 작년에 많이 튀면서 주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자, 올해의 이익 증가가 작년만큼 폭발적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성장을 해서 만약에 정말 나오게 되면은 영업이익 2천억까지도 늘어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주가가 얼추 따라가겠죠.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PER 한 3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서 절대적으로 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다른 건설사들도 지금 한 3배 정도 되는 것은 꽤 많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싸 보이는 거는 많다. 그렇다고 얘네들이 이런 대형 건설사, 메이저 같은 밸류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고 약간의 추가적인 저평가 해소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절대적으로 좋았던 투자기에는 작년 코로나 때죠. 일감은 이미 있을 만큼 있었고 주당 배당이 한 30원 정도 나왔었는데 주가가 한 700원 정도였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3, 4% 정도 나왔을 뿐더러 이때는 시가총액이 수년금보다 싸게 됐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이익도 나타나면서 주가가 많은 상승을 하게 되었고 예전보다는 이제 투자 메리트가 좀 떨어지긴 했죠. 그래도 절대적인 관점에서 싸기는 싸기 때문에 관심권에서 눈여겨볼 수는 있겠습니다. 최근에 좀 꿈틀꿈틀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라 이 회사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해야 될 이야기는 좀 더 남아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